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양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다 시민들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양천구가 특별히 교육과 복지, 경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 많은 분들이 아시죠? 사신 분도 있고 또 아실 텐데 양천구 소개 좀 구청장님이 직접 좀 해주세요. 예, 양천구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고 또 물이 맑다 그래서 양천이라는 지명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80년대 도시계획에 의해서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주거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양천에서 사시는 분들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성품이 좋으시겠군요. 네. 양천구 물 말고 좋은 지역이다. 네. 저희가 지명들을 그냥 요즘은 한자를 잘 안 쓰니까 그냥 익숙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네. 뭐 성북하면 성의 북조이고 네. 동대문구 이런 건 이해가 돼. 양천구 말씀을 들어보니까 볕이 잘 들고 또 맑은 시내가 맑고. 흐르는 그런 양천구에 그렇습니다. 대한 그 지명을 또 한번 새롭게 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6월에 취임하셨으니까 10개월이 지나는데요.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겠죠. 그 동안에 물론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시지만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성과를 좀 내신 것 이런 것들은 지나 보니까 그래도 좀 일이 진척된 것 같다. 이런 분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보다 좀 양천구가 좀 안정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주민들의 서로 소통하면서 그 양천 구정에 대한 신뢰, 안정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 이제 TBS가 서울시의 정책들을 다루고 또 이렇게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느끼는 것들은 자치구단에서 참 많은 활동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양천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올해 양천구에서 이제 늘 이제 문제는 근데 재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좀 효율을 낼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올해 중점적으로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얘기했던 것이 이제 교육과 복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답게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혁신교육 우선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양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 격차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복지는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완성을 하려고 지금 시행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하면요, 교육 말씀하셨는데, 양천구야말로 교육의 1번지고, 정말 교육이 뜨겁고 다들 그쪽으로 부모님들이 이사 가시는 그런 교육 문제만큼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구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 지역 내에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 격차나 삶의 격차가 나는 또 특수한 그런 구이기도 해요. 교육사업 앞서 말씀하시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양천구가 지정이 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양천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양천구 하면 교육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목동에 많은 이제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엄마들이 또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서초, 강남 이런 데 다음으로 사교육이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동만이 아니라 신월, 신정동 지역에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좀 네. 줄이기 위한 것이 혁신형 혁신교육지구라고 보고요. 네. 안타깝게도 작년에 노력을 했는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지는 못했어요. 서울시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네, 선정하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네네.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선정이 되지 못해서 대신에 예비형 서울형 교육 네. 우선지구가 돼서 올해 보다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예.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가 뭐 저도 학부형이고 해서 궁금해서요. 양천구에 네네. 살지는 않지만 예비 서울형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그럼 기존의 이제 어떤 뭐 기존의 교육과 좀 혁신교육지구로서 선정되는 것은 다른 방향들을 좀 표방을 합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네. 방과후 학교, 네. 학교마다 지금 방과후 교실을 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지금 우리 목동 지역에 있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네. 실제로 신월 신정 지역에 이런 그 사립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 학부모들이 또 교육에도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네.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예비 혁신형 교육 우선지구를 통해서 네. 또 우리 양천구의 예산들을 또 지원해서 여러 가지 그 문예체 중심의 활동도 지원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예비지구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네. 다음번에는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시겠군요. 그러니까 네. 준비를 하셔서. 예. 네. 교육하면 일단 교육 시설 내에서 공공의 교육 시설 내에서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것 받고도 이제 학교 현장 밖에서 또 이 구청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제 교육도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도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특별히 작년 11월에 그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진학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 좀 고민하고 예. 또 멘토를 설정해서 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고민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인생 설계학교라는 것을 우리 중3 겨울방학 동안에 또 해봤어요. 예.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호응도도 높았었고요. 네. 또 그런 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만이 아니라 1동 1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지역에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또 도서관에서 뭐 북카페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또 책도 보고 토론하는 학습 동아리도 구성하는 이제 이런 교육들을 마을에서 또 네. 지역에서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직업 탐색, 직업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현장 내에서는 많이 뭐 체험 학습도 가고 요즘 뭐 직업 탐색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네,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게 아주 특별하시네요. 그 동 하나마다 도서관 하나씩을 지금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음악 도서관도 있습니다. 음악 도서관은 뭡니까? 네. 도서관을 좀 특성화 도서관으로 네. 좀 꾸며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 양천구에 이미 전에는 천문 도서관을 하나 이제 설치를 했고요. 네. 갈산 신정 네, 네. 7동에 이번에 며칠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신월동 지역에 사실은 문화적 공간이 좀 부족한 곳인데 음악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도 듣고 또 그곳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지역주의 주민과 아이들이 또 만나서 토론도 하고 네. 예, 그럴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지요. 예. 그런 이제 특성화 도서관을 도서관을 설치할 때마다 천문학, 음악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특성화된 도서관을 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관련 사진이 나온 게 거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어폰을 끼시고 음악을 듣는 그러니까 음악 도서관이니까 가면 책을 비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음악 CD나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대출해서 거기서 듣고 뭐 네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토론도 하는 거죠. 네네. 음악적 재능을 가진 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뭐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국악, 뭐 여러 가지 힙합부터 네. 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요. 네. 예. 오늘 시시각 토크에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모시고 또 양천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야 가운데 첫 번째가 역시 뭐 양천구의 특성답게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복지입니다. 복지는 뭐 사실은 다른 그 지자체들도 다들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김수영 구청장께서 열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양천구의 복지 정책은 중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제가 특별히 좀 뭐 사회복지를 또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구청에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방문복지팀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방문복지팀에서 현장을 좀 찾아가고 실제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들을 좀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도 줄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실제로 뭔지도 듣고 또 이 자원도 연계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정된 재원들을 가지고 구청이나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함께 동원해서 같이 머리맡대서 또 해결을 위한 대안들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장을 또 가서 보면 또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방문복지팀에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장을 가봐야지 사실은 뭐 재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만 있는 재원이 갈 곳으로 정확히 이제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요. 방문 복지를 하고 계신데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차원의 복지도 이제 시로 흘러가고 근데 또 이제 구 단위에서도 각 동 단위로 이렇게 복지 그 현안들을 좀 많이 내려보내신다고 하는데 현장을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현장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힘들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는 건 좋은데 또 그분들에게 또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운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나 알지 못해서 본인들이 그 뭐 기초생활수급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요양 등급을 판정을 못 받아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가족과 또 구청과 또 연계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방문복지팀을 통해서 현장에 가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또 구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좀 업무 분장을 해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죠. 뭐 많은 그 앉아서 할 일이 산적하게 있는데 나가서 현장 가라 이러면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런 그 업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요. 또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취약계층이나 혹은 뭐 어르신들이나 여러 단체나 시스템들이 함께 좀 어우러져서 효율을 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걸 협력 시스템도 구축을 하셨다면서요. 예, 뭐 어르신에 대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제 등급 신청해서 기각이 됐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이나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게 바로 이제 사자 협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축을 하자는 거죠. 가족과 장기 요양기관, 치매지원센터, 또 구청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런 거 말고도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요즘에 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써가서 금융복지도 지금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뭐 파산되고 파산 면책이라든지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금융복지센터도 지금 이번에 좀 설치를 하려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의 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뭐 제가 좀 멀리 있습니다만은 아주 하실 일이 많고 그만큼 업무로도 많으시겠는데요. 구청장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네. 또 전공하시고 뭔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잘해야 돼. 선의의 경쟁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구립 어린이집도 개관을 했군요. 구립 시립 어린이집이 뭐 들어가려고 줄 서 있잖아요. 예, 네. 몇 군데 이번에 또 개관하셨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네. 2군데를 새로 개관을 네. 했습니다. 요번에 지난주인가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 양천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중에 하나가 양천구이기도 합니다. 예. 뭐 제가 들어와서 엄마의 마음으로 좀 일을 하겠다라고 특별히 또 신경 쓰는 것이 국공립 네. 어린이집이기도 하고요. 엄마들은 적은 비용으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네, 그렇죠. 아이들을 돌볼 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번에 목삼동 어린이집이나 신정이동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한정된 구 자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뭐 전국 은행연합회라든지 또는 정경련 같은 데하고 같이 해서 네. 만들어진 어린이집입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민간 자원과 함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천구의 핵심 사업 가운데 교육, 복지를 알아봤고요. 다음이 이제 뭐 일자리 문제, 경제 분야인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뭐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뭐 어느 구든 뭐 어느 지자체든 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양천구는 앞서 말씀하실 때 제가 꽤 흥미롭게 독특하게 본 게 그냥 일자리를 늘리겠다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활성해서 그것을 통한 효율과 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양천구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네. 때문에 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무슨 공장이 있거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취약계층들이 좀 나서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네. 주민들이 또 이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도 좀 만들어서 보다 주민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예.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 이제 1부 하고 가시면 2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또 한 군데가 오세요. 사회적 그러시군요. 기업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루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양천구에 가면 특별히 좀 어떤 도움이나 혹은 지원이나 혹은 이런 걸 좀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저 이번에 조례를 네. 만들어서 특별히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천구가 열심히 가서 또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네. 8억이라는 예산을 또 서울시에서 받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건물 하나를 잘 리모델링해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통해서 양천구의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면 도움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나 뭐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또 목적이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고 계시고 만들 수 있을까요? 양천에 지금 희망일자리지원본부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기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또 이런 마을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직을 해서 예. 또 이 희망일자리지원본부를 통해서 일자리가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도 지금 이제 열심히 또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취업박람회 하면 큰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큰 행사로 하는 것들은 다 취소를 하고 작게 네, 네.
소규모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매달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직업에서 실제로 일자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좀 효율적인 그런 취업 박람회를 하자. 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특화된 그냥 장만 크게 벌려놓고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규모는 적더라도 실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아마 저희가 담당자분을 한번 양천구 담당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취임 초기부터 소통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소통을 하시고 소통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소통을 주민들과 하고 계세요? 작년부터 매주 하루 날을 정해서 현장 구청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지역은 뭐 2번씩 찾아가고 3번씩 찾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민원이나 또 주민들이 만나자고 요구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네. 어떨 때는 산으로 가기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길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네. 10명이든 20명이든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좀 토론도 하면서 대안도 함께 또 만들어 보고 네. 또 안 되는 거는 또 설득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또 길에서든 공원에서든 네. 또 산에서든 만나서 또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는 그 게시판 같은데 조그만 그 형형색색의 그 메모지가 붙어 있는 건 뭡니까? 네. 주민과의 소통을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네. 갖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장님도 하시지만 네. 포스트잇을 저도 좀 벤치마킹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찾아오시는 그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지 못해도 그 구청 앞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가시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는 건의사항도 있고 또는 격려의 글도 네. 있고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양천구에서 김수영 구청장께서 중점적으로 또 함께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주요 현안들을 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양천구가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역 내에서 교육 격차 네. 또 생활 수준의 격차가 지역 내에서 꽤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현황이 어떻고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예, 뭐 도시 계획에 따라서 잘 그래도 여러 가지 주거나 문화나 교통이나 또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목동 아파트 지역이 많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동 아파트 이외의 지역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목도 좁고 또 지하철 노선도 없고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시는 이제 그런 지역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좀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동서간에 지역 격차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교육 격차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지역의 격차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뭐 어떤 교통 시스템 지원 이런 교통 겁니까? 시스템으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번에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의 큰 네. 공사이기도 합니다. 부천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길을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지상 공간은 굉장히 큰 아마 국내의 최대의 공원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신월 지역에 좀 교통도 불편했고 그랬던 지역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목동선 경전철 사업도 네. 지금 서울시와 인근에 있는 자치구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구마다 그런 어떤 격차가 나는 것도 해소해야 할 문제지만 구 내에서 그런 격차가 있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그걸 이제 해소하셔야 될 과제가 있으시고요. 마무리 가기 전에 그 목동 행복주택 얘기는 잠깐 들어야겠어요. 워낙 좀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데 구청장님 얼굴도 저희가 화면에서 좀 뵙기도 했고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예, 목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좀 지역 선정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동 유수지는 양천 지역만이 아니라 강서 지역에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유수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다가 수해 예방을 책임지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월 그 빗물
대심도 됐어요. 터널 네. 공사가 또 진행 중이기도 한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다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거는 네. 좀 계획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행정소송을 좀 제기해 놓고 있고 1심에서는 비록 졌지만 지금 항소를 해서 진행 중이군요. 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구정 계획들 짧게만 마무리해주고 가시죠. 네,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기대만큼 교육과 복지와 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또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드러우시면서 또 시원시원하시고 주민들이 아주 의사소통 하시는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